보시면 60, 122 데드크로스가 나오죠. 데드크로스 나오기 전에 급한 하락을 보여주고 실적으로 먼저 여기서부터 쫙 하락한 거죠. 그리고 교차점 나온 자리에서 반등 주고 다시 N자 하락을 한 거죠. 이만큼 기간 동안 다이렉트 추세 하락하는 동안 이만큼 기간 동안 또다시 이만큼 기간 동안 지지고 먹고 하락해 줍니다. 얘도 사실상 하나 둘 이런 식이라면 얘 또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기술적 반등은 오히려 60, 120이 데드크로스 나왔던 교차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뿐입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입니다. 당시 1100포인트 가고 인기가 아마 사상 최고의 대통령이죠. 인기 최고의 대통령입니다. 당시에 임기 중에 인기 영합힘이어서 1000포인트 넘어간다 하면은 이거 다음에 1000포인트 다시 넘어가는 쌍바닥이다라고 무지하게 떠들었습니다. 근데 60, 120이 데드 나온 자리에서 기적 반등 한번 있었으나 꼴가닥입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N자로 꼴가닥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임기 말 3, 4, 5년차인데 3년차, 4년차, 5년차 때 좀 복잡해졌죠. 임기 초반에 워낙 강력하게 그 부양책을 하면서 기대가 올라왔고 이제 과도기가 겪었죠. 어쨌든 이때 당시에 60, 120이 나왔는데 120 나오기 전에 하락을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160, 120 교차점에서는 오히려 등락을 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임기 말에 다시 골든코스 나오고요. 그러니까 등락하는 과도기 국면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임기 초반에 데드코스 나온 경우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임기 초반에 데드코스 나오지 않아요. 없었어요 그동안. 임기 초반에 데드코스 나왔는데 오히려 우때는 보통 데드코스 나왔을 때 주가가 하락해 있거나 많이 떨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하락하는 국면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히려 주가는 위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지지점으로 전환되는 거라고요. 교차점은 지지저항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졌으면 그때 리스크 관리지만 안 깨지면 지지 역할로 봐야 되는 자리라고요. 요새 제가 강조한 60, 120평의 데드크로스 발생자 하락폭이 큰 경우 오히려 데드크로스 교차점 기준으로 바닥권 형성했다. 그쵸? 근데 노태우와 김영삼 정권은 실전은 다르다. 뭐가? 하락폭인데 왔다 갔다 수렴해 주다가 더 큰 하락 주죠? 큰 하락 주고 난 다음에 리바운딩 주죠? 김대중 정부도 큰 하락 주니까 리바운딩 만들죠? 이명박 정부 큰 하락 주고 나니까 교차점에서 오히려 바닥 만들죠? 임기 초반에? 임기 말에 아주 미약하게 데드코스가 나와요. 현재 상황에서.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로 보시면 현재 이명박 정부 임기 말에 데드코스 나오고 2013년도에 골든코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국면이고 데드코스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발생이 없어요. 나온다면 그거는 과연 데드코스 나왔기 때문에 바닥권을 잡아주는 노태우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시절처럼 강한 반등의 저점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김영삼 정권 때처럼 수렴하다가 데드코스 나오니까 추세 하락을 떨어뜨리기는 하는 그 시점을 맞이할 것이냐 교차점 오매불망 대기 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유의점은 데드크로스 발생의 유형 두 가지 중에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전개될지 현재로서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제가 볼 때는 급락과 교차점 시점에서 반등보단 지속적 추이가 약세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고저 탈출한다는 점. 현재 저점이 1770이고 고점이 2189입니다. 어디든 벗길 겁니다. 그런 변동성이 강하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1770 아래로 본다는 점입니다. 일단 그 전에 1919 와야 되고 직전 저점 깨면 관심 그때부터는 일단 갔습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서서히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특징주 부스타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포트폴리오 매매 종목을 잠깐 몇 종목이죠? 잠시만요. 하나 둘. 네, 한 지금 포트폴리오 매매 관심 종목에서 계속 관찰하는 게 한 20개 좀 넘게 있어요. 그 중에서 9개 정도로 선정하려고 골라내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여러분 아마 특징주로 소개된 종목 중에도 있을 거고 소개 안 된 것 중에도 있어요. 부스타입니다. 특징주.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는데요. 이 종목은 산업용 보일러 시장 점유 1위 업체인데 저 PBR 개별주입니다. 실적을 보면 꾸준합니다. 부채 비율이 없고요. 유보율 상당히 높고요. PBR도 굉장히 낮습니다. 1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1차 목표가 7,100원, 2차가 8,200원, 지지는 5,500원이라고 봅니다. 이 부스타는 현재 공개를 하면 포트 매매를 많이 이번은 제가 짜게 된다면 시기는 정해놓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편입 안 해요. 서서히 하나 두 개 증가하면서 편입할 수도 있어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하는데도 할 수 있냐? 그 시기가 있어요. 할 만한 시기가. 그래서 그 시기가 보이면 할 수 있습니다. 포트 매매는. 하지만 가치 투자 척도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스타는 그런 관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징주 포인트입니다. 매매도 가능하고 향후에 제가 포트 매매 편입할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부스타에 대해서 회사는 상당히 알찬 회사예요. 여러분 산업용 보일러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실적이 그동안은 뭐 꽈당난 적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좀 알찬 기업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시장 이슈 변동성 대기 모드입니다. 중국 산업 생산 악화되어 있는 지표가 발표됐고 국내 금리 동결했습니다. 11개월째인가 10몇 개월째 계속 동결인데요. 좋은 건 아니에요. 동결이 뭐가 좋겠습니까? 인상을 좀 할 땐 해주고 그래야지. 근데 금리 인하 얘기 또 나오고 한다 그러면 사실 금리 인하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사약 한 방 놔주는 거잖아요. 건강해지라고. 향후에서 금리 인하 얘기 나오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시장은. 6월 각종 이벤트 대기 중입니다. 제가 뭐 눈을 얘기했던 거죠. 그 이벤트 대기 중이기 때문에 우리 뭐 그냥 차분하게 있는 거죠. 중국 산업 생산 계속해서 좀 예상치도 벗어나고 악화되는 모습이 주말에 발표됐던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선물지수 예상은 지난번에 했지만 뭐 상단 240, 252, 255 하단 241차 지지 방어인데 거기서 한 두세 차 정도 지지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냐? 나오라 하세요. 열리고 어쨌든 내려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화면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제 전략은 이거를 지난주 소개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바로 왔다 갔다 내려오나 바로 쭉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해주나 뭐하나 어쨌든 4월 저점 반드시 이탈해요. 이탈하고 나서 새롭게 그릴 거예요. 며칠간은 이 흐름 계속 보시고 최대 상단 252, 250이에요. 아무리 많이 열어줘야 제가 봤을 때 6월 30일까지 안 그러면 하단은 230점 30일을 향해 가는데 바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해주다가 내려가나 바로 내려왔다가 더 세게 내려갔다가 환등 주고 왔다 갔다 여기서 끝에서 해주나 뭐가 되나? 뭐예요 방향은? 아래마디예요. 어떤 그림이든 메인 방향은 아래가 될 거라 이거예요. 5월 16일 오늘 주목할 것은 임기 말 현상에 대해서 주택 가격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시장 브리핑 오늘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는 꼭 기회를 잡기 위해서 차분히 참아 나가야 되는 그런 투자 마인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5월 16일 진짜 시장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